속보 러시아 한국이 기습할 줄 상상도 못했다. 한국이 0.5초 만에 저격수 잡아내는 EU 국방장관들. 한국의 긴급 요청. 우리가 만든 저격소총이 세계 사격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국산 저격소총 K-14 개발 주역 중 한 명인 S&T 모티브 특수사업본부 특수개발팀 송병조 책임은 저격소총은 화기의 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 능력과 초정밀 가공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총기 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69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송 책임은 1986년 대우정밀공업의 기술사원으로 입사했다. 송 책임은 중학교 때부터 공기총을 들고 사냥하러 다녔을 정도로 총기에 관심이 많아 총기 설계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금형 설계 업무를 보던 송 책임은 2004년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총기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먼저 단창이 손잡이 뒤에 있는 XK8 불법 소총을 만들기 시작했다. 송 책임은 불법 소총은 총열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총의 길이를 짧게 한 총으로 K2 소총을 대체할 차기 소총으로 개발했지만 군의 선호도가 낮아 안타깝게도 자체 개발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시작으로 K11 복합형 소총과 9mm 기관단총인 XK9, XK10 7.62mm 기관총인 K12까지 개발에 기여했다. 2012년 K14 저격소총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를 시작했다. 송 책임은 인터넷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방산 전시회 등을 통해 저격소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며 정확도가 높아 전문 저격수에게 인기 높은 미군의 제식 저격소총인 M24 수동식 볼트 액션 타입이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마침 해병대의 협조로 시그 SSG-3000 저격소총을 분해해 각종 부품을 살펴보고 작동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당시 육군과 해병대는 각각 슈타이어 SSG-69, 시그 SSG-3000 저격소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송 책임은 K11 기관총의 총열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노리쇠 조립체와 방아쇠 조립체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에도 출근해 구조와 작동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고 각종 총기 전시회에서 인상 깊게 본 저격소총을 설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등 설계 기초를 잡는 데 6개월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드디어 시제 총기를 개발한 송 책임은 시험 사격을 한 후 놀라고 말았다. 정확도가 기대 이상으로 아주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위 작동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방아쇠 압력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보완했다. 송 책임은 이런 어려움 끝에 개발한 K14에 대해 처음에는 군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저격수 교관들이 시험 사격을 하면서 우리 저격소총의 우수성이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특전사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송 책임은 K14 저격소총 사격 시연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2013년 구매 시험 평가에 합격한 후 2014년 전력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송 책임은 K14는 다른 총보다 애착이 더 간다며 특히 2015년 호주 세계 사격 대회에서 한국 대표가 K14 저격소총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 K14가 세계적인 명품 저격소총 대열에 합류했을 때 정말 가슴 벅찼다고 말했다. 현재 K14 저격소총은 시그 사우어 바렛 HNK 드라노구프 등 세계적인 방산업체의 저격소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송 책임은 요즘도 전군을 순회하면서 K14의 특장점을 알려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책임은 최근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은 7.62mm STASR-23
반자동 저격총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는 이 총은 보병분대 전력 강화를 위한 지정 사수의 임무를 위해 개발됐다며 기존 K-14 저격 소총의 정확성은 유지하면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했으며 단발 장전식 방식을 가스 탄압을 이용한 반자동식으로 적용해 소총수가 언제든 저격수로 임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좌우수 모두 쉽게 사용 가능한 장전 손잡이 등을 적용했으며 사수의 운용 목적에 맞게 총열 길이를 20인치, 24인치 중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로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기의 4차 산업의 시스템과 조준 광학을 접목 더 가볍고 정밀해 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총기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 이 유엔 25년 만에 긴급 특별총회 러시아 철군 결의안 채택 추진. 28일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토장이 됐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주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압둘라 샤이드는 회의 시작과 함께 모든 참석자에게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제의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세르기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세계 평화도 살아남지 못한다며 국제사회의 흔들림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대화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 대사는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의 국경 안전과 독립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했다. 알렉산더 마루시크 오스트리아 대사도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들을 향해 좋은 친구, 정직한 친구는 친구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러시아 설득에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굴하지 않았다. 벨리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이 왜곡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먼저 우리 러시아계 주민의 적대 행위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27일 의결에 따라 열린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안보리에서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않자 이번 특별총회의 소집을 추진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는 1945년 10월 유엔 창설 이래 11번째이며 지난 1997년 이래 처음이다. 총회에선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일쯤 총회 표결에 붙여질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결의안 초안에는 러시아군의 전투 중단과 철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이 담겨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Cha là bình yên của đời con, cha dành tình yêu trọn vào nơi con, đồng hành cùng con dẫu có khó khăn bao bước chân, ngày tập đi cha dắt dìu con trên con đường ngày nào đến trường